안녕하십니까. 훈이 짠이 굴톡입니다. 훈이님, 그동안은 저희가 주로 성추행당한 여성분의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남자가 무죄를 받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 조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뮤지컬 배우 강은일 씨의 성추행 무죄 판결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개요를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성의 주장부터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 내가 자변기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강은일이 화장실에 밀고 들어와 허리에 손을 두르고 강제로 입을 맞추며 추행을 했다. 그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강은일이 추행을 부인하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해 강은일을 급히 붙잡고 화장실 안쪽 세면대 쪽에서 다퉜다. 그 이후 지인들이 화장실로 들어와서 강 씨를 데리고 나갔다. 자, 이게 여성의 주장이고요. 강은일 씨의 주장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남자 화장실 칸에서 나와 세면대 앞에서 A씨와 마주쳤다. 근데 갑자기 A씨가 나에게 입을 맞췄다. 그러면서 녹음이 있다. 너네 집 잘 사냐? 라고 말을 하며 화를 냈다. 너무 황당해서 녹음한 게 있다면 밖에 사람들과 같이 한번 들어보자. 화장실 문 나가니까 뒷덜미를 잡고 여자 화장실 칸으로 끌고 들어가서 다시 한번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 이후 지인들이 화장실에 들어왔다. 요게 지금 강은일 씨의 주장인데, 언뜻 보면 이 여성이 굉장히 당한 것 같고 강은일 씨가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변호사이신 훈이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화장실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화장실의 구조에 비춰봤을 때 여성과 강은일의 주장을 누가 맞는지 네네. 비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네네. 하고 첫 번째가 딱 떠올라요. 네네. 자, 두 번째는 네네. 여성이 왜 녹음 있다? 너네 집 잘 살아? 이런 말을 왜 했을까? 그러니까요. 물론 강은일의 주장이지만 네네. 만들어내기 힘든 말이잖아요. 그렇죠. 녹음이 있다. 도대체 뭐 화장실에서 뭘 녹음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여성이 굉장히 만취했을 가능성이 좋다. 어떻게 화장실에서 있는 동안 무슨 녹음을 해요? 성추행할 걸 미리 준비하고서. 그 다음에 너 성추행으로 내가 고소하면 너 돈 물어내야 되는데 너네 집 잘 살아? 이런 말로 좀 들려요. 아, 그러네요. 일단은 뭔가 좀 만취한 것 같다. 네네. 그리고 이제 여성은 말하잖아요. 화장실에 밀고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강은일이.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됐는지. 네네. 그런데 강은일은 오히려 세면대 앞에서 마주쳤다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진술이 모순되니까 화장실에 밀고 들어왔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네네. 구조상. 네네. 이런 것들이 일단 딱 떠오른다. 변호사 입장에서. 자, 우리가 화장실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간단히 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화장실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네네. 가운데로 들어가면 네네. 남자 화장실이 옆에 있고 여자 화장실이 옆에 있어요. 네네. 붙어 있어요. 가운데 세면대가 있습니다. 이 화장실이 좁기 때문에 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화장실의 문이 안으로 열리는 구조예요. 사람이 안에 들어있으면 화장실 문이 열리기 힘든 구조예요. 특히 여성 칸은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강은일이 네. 이 여자 화장실을 밀고 들어갔으면 그때 여성은 좌변기에 앉아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공간이 22cm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문을 강은일이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 여성의 무릎을 때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문에 피멍이 들어야죠. 그때 찰과상이라도 있겠죠. 약간의. 그렇죠. 두 번째는 화장실 문에 잠금 장치가 안 됐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강은일가 들어갔을까요? 왜 이 여성은 문을 열어놓은 채로 화장실에서 일을 봤을까요? 그것도 의문점이네요. 그렇죠. 네네. 자, 그래서 강은일은 1심에서 징역 6월을 받습니다. 실형이죠. 예. 게다가 또 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네. 이수를 40시간 네. 명령을 받습니다. 요즘에 성 관련 사건은 굉장히 남자에게 엄격합니다. 그렇죠. 일단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나옵니다. 두 번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받아야 돼요. 이게 범죄자인데다가 문제가 있는 친구라 보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거기서 프로그램 치료를 받으면 네. 자기 자신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자괴감이 들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스스로를 낙인 찍는 거죠. 그렇죠. 외부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또한 자신의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 돼요. 관공서에. 네. 물론 이제 여기서 판사가 이 신상 정보를 주변 이웃들에게 공개할 것이냐는 네.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일단은 성범죄자로 관공서에 신고를 해야 돼요.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 굉장한 압박감을 받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유죄 판결보다 더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내 가족이 있는데 이 신상 정보가 공개될까 봐. 왜 1심 판결은 강은일에게 유죄를 선고했을까요? 이제 판사 얘기를 간단히 들어보면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고 또 위증과 무고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네. 제 생각은 네네네. 1심 판사는 이 사건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성추행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소가 됩니다. 그러면 1심 판사는 화장실의 구조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보지 않고 그냥 여성의 진술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판사분들이 네. 이 성추행 사건 오면 피해자 입장에서 네. 판단하려고 해요. 아, 당신 성추행범이잖아. 피해자가 괜히 화장실에서 성추행 당했다는데 여성이 뭐 거짓말 하겠어? 당신이 거짓말 했겠지.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네. 경찰도 이런 사건이 오면 피해자 진술 들어보고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 정도 일관된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요.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될 게 없는 것 같으면 그냥 기소해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그러면 돼요? 이 가해자가 무죄를 계속 주장하더라도 웬만하면 그렇게 넘어간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네. 피해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너무 사건이 간단한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네. 강제로 키스를 합니다. 네. 사건 끝났어요. 정말 추행을 당한 사람이 무섭다고 한다면 잡아서 끌어들여서 했다는 것도 좀 약간 저는 실은 이상하게- 약간은 예, 그 예. 부분도 좀 의심이 들어요. 예, 피해 여성이 너무 당황스럽게 이런 피해를 달았는데 예. 적극적으로 화장실을 나가는 남성의 뒷덜미를 잡아서 끌어온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여성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만 가지고는 피해 여성이 무고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요. 다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성추행 사건에서 만약에 피해자가 성추행을 실제 당했어요. 네. 근데 남성은 뭐 다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밖에 없어요, 증거가. 네. 그렇다면 당은이는 일반인이잖아요. 네. 변호사가 됐든 판사가 됐든 경찰이 됐든 검사가 됐든 강은일이 억울하다고 하잖아요. 네, 네. 화장실 구조 정도는 확인해 봐야죠. 당연한 걸 안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후님 하나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집행유예가 나올 법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고 6개월을 실형을 살았습니다. 판사마다 다 달라요. 네네. 어떤 판사는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한다. 근데 들어보니까 무죄일 수도 있겠네. 무죄 판결 선고하기 좀 힘들어. 왜? 네네. 요즘에 성추행법에 대해서 너무 엄난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기는 어렵지만 무죄 같다는 생각을 가질 경우는 판사들이 다 집행유예를 선고해요. 심지어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판사가 실형을 선고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 1심 판사님은 사건에 별로 좀 관심이 없었지 않나. 그냥 무죄를 주장해. 짜증나. 네네. 이랬을 수도 있어요. 사건 많은데. 두 번째는 뭐 국선 변호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제 생각에는 1심 국선 변호사가 노력하지 않았다. 강은일 씨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학자금 대출까지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국선 변호사를 지정해 줍니다. 국선 변호사가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안 하죠. 뭐 국선 변호사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내 주장이 억울하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나를 조력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심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다. 네네. 두 번째, 사건 발생하자마자 지인들에게 문자로 나 이런 피해를 당했어요 라고 적극적으로 호소했다. 합의금 요구 안 했다. 사과만 요구했다. 왜 무고와 위증을 감수해 이 피해 여성이 라고 하는 게 유죄의 요지입니다. 그런데다가 피고인은 사과 안 했잖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이거 1심에서 실형 받은 거예요. 그러면 왜 항소심은 무죄가 됐을까요? 이 항소심에서는 현장 검증이 있지 않았나요? 강은일의 어머니께서 2심 재판정에 그랬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판사님 현장에 나와주세요. 네네. 이 화장실 좀 봐주세요. 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2심에서 판사 3분이 현장 검증 나갑니다. 현장에 나갔는데 여자 화장실 문을 여는 그 공간 22cm잖아요. 22cm. 남자 화장실 바로 앞에 있는데 쉽게 강은일이 물고 들어가기 어렵다. 그리고 왜 화장실 문은 열려 있었을까? 강은일이 들어와서 여성을 안고 키스할 수 있는 어떤 위치. 이게 생각보다 너무 좁다. 라고 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화장실 통풍구에 비친 그림자. 그림자가 강은일 씨의 그 진술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라고 2심 재판장은 봤죠. 예. 첫째, 이 피해 여성은 네. 강은일이가 자신을 따라갔다고 그래서. 네네. 근데 CCTV를 보면 강은일이 화장실에 가고 피해 여성이 따라갔어요. 그렇죠. 이거 CCTV 그림자를 떠나서 일관된 진술이 아니에요. 네. 강은일이가 나중에 들어갔는데 피해 여성이 들어간지 어떻게 알고 이 문을 열고 들어가냐고요. 그렇죠. 게다가 또 지인들이 진술을 한 내용이 강은일 씨의 진술과 일치를 하는 면이 잘 보셨는데 네네. 분명히 피해 여성은 강은일이 자신을 다시 밀치고 여자 방실로 들어가서 네. 다시 성추행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강은일은 세면대에서 다퉜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강은일의 뒷덜미를 잡고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피해 여성이에요. 여성입니다. CCTV를 보면. 그런데 이때 지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세면대에서 둘이 싸우고 있더라. 그러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통풍구. 강은일은 먼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간 게 CCTV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은일이 먼저 나옵니다. 남자 화장실 문이 열리는 그림자가 비칩니다. 네. 그리고 여자 화장실 문이 열리는 그림자가 비칩니다. 네. 강은일 주장이 맞아요. 그리고 다시 이 세면대 칸에서 싸우는 모습이 보여요. 네. 그러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그렇지. 조금만 더 알려고 했다면 무죄가 1심에서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충분하죠. 자, 그러면 의사들은 의료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네.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이 판사는 잘못된 형을 집행을 하게 되면 의사의 과실치상처럼 좀 어떻게 그런 처벌 같은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네. 강은일은 1심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단적적으로 말하면 1심 판사 손해배상 하지 않습니다. 왜? 손해배상을 하려면 불법행위,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네네. 고의과실이 없어요. 뭐 열심히 안 한 건 과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네. 직무유기 아닙니까? 직무유기가 되려면 의도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안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현장금 요청 안 했을 것 같아요. 요청했는데 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변호사라면 그 현장을 바로 갑니다. 이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화장실을 가서 구조를 확인하고 강은일 주장이 맞는지 피해 여성 주장이 맞는지 그리고 환풍구가 있는지 CCTV가 있는지 바로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럼 이 A씨가 처음에 고소를 했을 때 경찰에다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경찰에서 유죄의 입장으로 검찰에다가 올렸겠지만 이 경찰과 검찰은 현장 검증을 왜 안 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보통 이렇게 안 합니까? 보통 안 해요. 저는 별로 한 경우는 못 봤어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성추행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있으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굉장히 집요하게 묻습니다. 정말로 무죄인지, 당신 정말로 억울한지 물어요. 이 사람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그러면 뭐 무죄라고 인정 안 해요.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을 인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무죄를 주장하면 구속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정말 막 너무 억울해서 떨릴 것처럼 그렇죠.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바로 CCTV 확보하라고 그래요. 빨리 가서 CCTV 녹화 가져와 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이 거짓말 탐지기를 해볼 상황이 아니었다거나 또 아니면 했더라도 이게 정확한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까? 일단 거짓말 탐지기 중요합니다. 네네.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아요. 네네. 다만 수사기관은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를 굉장히 많이 참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강은일이 억울하다. 저 거짓말 탐지기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수사기관은 거짓말 탐지기를 받아줍니다. 네. 그리고 피해 여성에게도 거짓말 탐지기 하라고 요구합니다. 네. 피해 여성은 억울하다고 하면서 거짓말 탐지기를 안 한다고 하고 강은일은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강은일에게 진실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수사기관은 굉장히 거짓말 탐지기 결과에 민감합니다. 법원은 인정하진 않지만 네. 강은일이는 거짓말 탐지기를 요구했어야 돼요. 잘 몰라서 이런 좀 가시를 범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어느 누구나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억울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네. 첫째, 거짓말 탐지기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억울하면 바로 무고죄로 고소해야 됩니다. 네네. 왜? 사건 직후 바로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건 굉장히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필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에 좀 더 신중하게 하고 증거를 확보했을 때 그 증거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이 더 커져요. 그 다음에 절대 미안하다고 하지 말라. 뭐냐면 사건이 닥쳤어요. 근데 그냥 귀찮으니까 네네. 자꾸 여성이 막 하니까 남성이 그냥 뭐 여자하고 싸우는 게 좀 그렇고 하니 그래 미안해 알았어.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문자나 전화로. 근데 이게 녹음이 되거나 문자로 남길 수가 있어요. 정말 잘못한 사람은 미안하다고 해야 되지만 너무 황당한 이런 강은실 사건이 접했을 때는 내가 뮤지컬 배우는데 또 이 여성이 또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하면 네. 뮤지컬 그만둘 수도 있으니까 억울하지만 일단 상황 그래 종결하자. 미안하다. 함정입니다. 네네. 또한 피해 여성이라든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녹음을 해요. 네네. 카카오톡 메시지도 저장을 해요. 근데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제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나도 녹음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잘라서 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나도 녹음을 해서 전체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연예인이다. 근데 정말 억울하다. 허위 사실, 허위 보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 됩니다. 네네. 또한 블랙박스가 있다거나 네네. CCTV가 있다거나 네네. 무조건 확보해야 됩니다. 기한이 지나서 사라질 수 있어요. 네네. 절대 증거를 확보할 기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날의 상황을 메모하라. 만약에 여성이 피해자일 때도 똑같습니다. 억울하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준비를 하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신이 여자임을 이용해서 또 자신이 또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이렇게 뭐 합의금을 요구한다거나 또 제 네. 생각은 이 사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예측입니다. 먼저 대시를 했는데 강은일 씨한테 까였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갑자기 지인이 오니까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지 않았나. 맞아요. 예. 법원은 피해 여성들이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으면 네네. 뭐 무고죄의 그렇죠. 위험성, 위증죄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여성이 굳이 뭐 고소하겠어? 라고 해서 남성의 유죄의 판단 근거로 씁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먼저 키스를 했고 네네. 강은일이 거부하니까 목덜미를 잡고 들어와서 다시 키스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에요. 네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네네. 창피하죠. 네네. 보기 드문 사건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여성은 강은일을 범죄자로 몰고 가지 않았을까. 강은일 씨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네. 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네. 아, 범죄 사실 정말 억울한데 인정할까? 네. 그냥 잘못했다고 할까? 지금 잘못했다고 하면 지금 바로 나갈 수 있는데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강은일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유는 자신의 억울한 마음, 자신의 진실에 대해서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진실을 찾을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억울할 경우에는 꼭 진실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건으로 전도 유망한 한 청년이 2년간의 인생을 잃었습니다. 다시 뮤지컬계로 돌아가기도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고죄로 고소를 하여야 마땅하나 그것조차도 힘든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마음의 상처를 가장 깊게 나는 이런 억울한 무고죄나 진술 자체를 위증으로 해서 그 사람을 사지에 몰아가는 이런 일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우리 훈이짠이 생각이었습니다. 훈이님도 마지막으로. 네. 우리 강은일 씨의 팬들과 네네. 또 우리 시청자들이 강은일 씨 좀 응원해서 좋은 배역들 다시 네네. 뮤지컬 배우로서 쓰고 TV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운동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무고로 지금 저 같으면 당장 고소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러지도 못하는 거 보니까 심성이 착하신 분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훈이짠이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이 짠이의 굴톡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꾹 눌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